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저번 영상에서는 시장에 이제 터닝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또 이런 게 말씀드렸었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향후 전망도 좋게 또 말을 했었죠.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공급망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달 시장,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급락이 폭이 상당히 컸었죠. 거기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의 기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에다가 뭐 국내적으로 악재 요인이 한 1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LG에너솔루션 상장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급 공방이 확대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신용을 또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의 또 증거금이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좀 확대되는 양상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용 자금이 한 3조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네, 얼마만큼 네, 이렇게 좀 어려웠다는 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네, 미국도 그렇지만 아무리 기축하더라도 실적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예, 시장이 터닝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에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78%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그 실적을 면밀히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20% 정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시장이 좀, 네, 계속, 또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타이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리 상승기. 여러 번 있었죠. 저도 주식 투자를 20년 넘게 하면서 1997년도부터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시장이 여러 번 힘든 경우가 많았죠. 뭐, IT 버블, 9.11 테러, 리먼 사태부터 전반적으로 코로나까지 보게 되면 금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보면 금리 상승기, 최근에 금리 상승기가 이제 2016년도부터 7년도 구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코스피가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전엔 더 많이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네, 그럼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성과 또 금리 상승기에 움직였던 섹터군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온 점 봤을 때 확연하게 지금 2016년도에 보여줬던 흐름하고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송에서 정리하고 특강에서도 방송 특강 한국경제TV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함께 가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오늘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 미국장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미크론 나오면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됐고요.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긴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이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네,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반등이 나온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변동성 지수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체크하고요. 국내 증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좀 완화되는 흐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됐다고 해서 이제 그냥 완화됐던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미국하고 이란 간 그동안 핵 협상이 다시 재개되면서
저번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관련해서 이란하고 핵 협상을 통해서 이제 완결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원유를 수출을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파기하면서 이제 이란이 이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가가 상당히 지금 이제 상승을 흐름을 탔었죠. 거기에 또 핵심적으로 역할했던 게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이제 안 좋은 좀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차트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올라온 그런 흐름이 있었죠. 네, 근데 오늘은 그 전일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미국하고 해외 협상을 통해서 잘만 된다면 이란이 이제 다시 원유 시장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있었고요. 또 원달러 환율에서도 좀 그래도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 그 흐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좀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 이 추세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면 애국인 수급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삼성전자를 사는 거하고 더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1200원을 사게 되면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우리 그 환율이 10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달러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한차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아래쪽으로 좀 안정화되는 흐름, 지금 원달러에서 외환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주요하게 봤던 부분은 일단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공급망이 좀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IT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지금 이제 공급망 뭐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공급망 변목 현상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개선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해소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채금리도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가도 올라가는 부분이 원자재도 올라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 공급망이 제대로 막혀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봤을 때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대폭 인상한다는 그런 우려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좋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도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꺾이는 시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애플이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개선되면 여러 갈래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들도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순환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든지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호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이런 흐름이고요. 일단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은 이제 꺾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꺾이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미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먼저 어떤 확산됐기 때문에 지금 꺾이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확산되고 있죠. 이런 부분 이제 키포인트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이제 아침에도 이제 모닝 브리핑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중앙에 있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제동이 좀 걸렸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10년물 국제금리 올라갔지만 이게 공급망이 개선되면 그래서 나중에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진정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미국 하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이제 520억 달러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 그리고 유럽도 58조 원에 대해서 또 이제 생산 확대를 위한 통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금 수요는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공급이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한번 호황은 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도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고용을 시장에서 일단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고용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번에 그 고용 지수를 보니까 15만 명 증가할 걸로 봤는데 48만 명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밀어놨던 사람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향후 이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돈을 쓰지 못했는데 저축률이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뭐 그래 30%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보이는 것처럼 미국은 저축하고 나서 나중에 소비하려고 저축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축이 높아지는 부분, 소비도 살아나고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실업률이 4%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주 소비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흐름도 상당히 기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이제 IT 쪽이기 때문에 IT하고 나중에 뭐 자동차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소비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그 고용하고 국제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냐하면 약간 인플레이션하고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키포인트 차례로 이제 체크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갈등 그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흔들렸잖아요. 우리 장은 빨리 끝나다 보니까 빠지면서 끝났는데 이제 중국은 올라가서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있었습니다. 일부. 네. 어제만 해도 많은 분들이 뭐 지수가 뭐 엄청난 더 뭐 2천까지 뭐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드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계속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하고 많이 연결돼 있죠. 뭐 여행, 뭐 화장품 이렇게 뭐 관련된 뭐 항공이라든지 다 이쪽에 다 속하죠. 네. 네, 이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 제가 모닝 브리핑은 계속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들에게는 뭐 리오프닝이면 이제 그 2월 8일 날을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한 부분은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려 보고요.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만 잠깐 이제 체크 흐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국제유가 급등세 완화되고 금리 인상 강도가 조절 기대가 그러니까 연준 그 이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하는데 갑자기 속도를 높여 확 갑자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좀 그래도 이제 연준 그 이원들도 뭐라고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약간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강도 조절 기대감이 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 정도 이벤트가 있죠. 이제 만기일하고 우리나라 만기일 또 이제 미국은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냥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한하는 자신 있게 가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20%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이제 3조 원 감소하다 보니까 이 반대매매 같은 물량이 정리되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매수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없었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주도했던 과거의 흐름이 보시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침에 이제 IT 철강주들이 이끌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이됐습니다. 은행, 조선, 화학, 화장품 이쪽으로 상승세가 전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에서 보듯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LG 엔솔도 이제 다음 주 14일 MSCI 편입이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건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색깔이 낙폭화되면서 이제 경기 민간주 쪽의 흐름들이 좀 주요하게 좀 연결되는 점들이 있었다는 거. 네, 오늘 오후에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좀 특징적으로 있었습니다. 특징 흐름만 좀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이제 10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이 부분에 이벤트가 있다는 거 체크해 보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300억 정도, 지수 방향성에서는 이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지금 전기전자 1,300억 거의 매일매일 작년 11월 달부터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60일선하고 120선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일단 전기전자 쪽 그리고 철강주 사고 있고 350억 금융주 금융주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2천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건설, 항공, 유통, 통신 기관들도 전기전자, 금융, 철강, 건설, 항공, 서비스까지 일단 경기 민간주 쪽의 흐름에서 상승에 이어갔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오후장에 보게 되면 건설주 현대건설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했고요. 삼성전기까지 LG IT 관련해서 이제 LG 그룹주들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수급이 쏠렸었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일수록 더 피해를 봤던 흐름이었던가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 끝나면 다시 이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IT 뭐 LG 그룹주들 좋다고 하는데 빠졌는데 다시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철강주 포스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포스코, 현대건설, 동국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차트들 다 깨져 있죠. 하락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에다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대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주들 상당히 강했고요. 조선,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대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장주들이 움직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이 뭐 이렇게 그전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실적으로 우리가 리오프닝 하게 되면 실제로 여행이나 뭐 카지노 부분도 있지만 실적으로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면 이게 공급망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생각 깊게 들어가면서 그러면 또 리오프닝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산업, 경기 민간 산업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행, 카지노, 항공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자 한 입장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이제 그 섹터를 좋은 종목을 이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미지에서도 이제 보듯이 결국 이제 수익률의 역전을 이제 올해 이뤄내셔야 되잖아요. 올해 1월달 어려운 구간에 펼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내야 된다는 점. LG 에너솔전 이제 애국계 CLS에서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항공주, 화장품, 인구 우대를 그러니까 저는 화장품은 지금 다 받았고 그러니까 가대 납폭에서 올라오는데 실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이전처럼 회복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지금 이제 납폭 가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만 선진국들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선진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더 인구 루드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긍정적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의류라든지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우리가 이제 뭐 경기 민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애플도 말씀드렸죠.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의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뭐 성장주들도 가겠지만 뭐 대표적 게임주들 먼저 올라왔죠. 근데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거든요. 그냥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엄청난 이제 어떤 주가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메타버스랑 NFT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실적 기반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기반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네, 알아가야지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뭐 LG 엔솔, 네, 에너지 솔루션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동안은 뭐 초보자분들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잘 모르셨는데 인적 분할은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분리되더라도. 근데 물적 분할은 주식을 하나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LG 화학의 주주들은 피해를 봤었죠. 예, 이렇게 반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CJ ENM도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0% 좀 빠졌나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물적 분할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코스닥은. 예, 그래서 아침에는 외국인은 이제 게임주를 좀 매도했는데, 기관하고 지금 외국인이 매수했던 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매수를 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아침에는 900억 정도 팔았거든요. 950억. 오후 들어서는 373억을 샀어요. 그러면 한 1,400억 정도의 그 매수세가 다시 돌아서 들어왔다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하고 그 골고루 샀는데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주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그 기계장비라든지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또 경기 민감한 주라에 그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되는 섹터분들이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IT는 이제 뭐 이런 실적이 나오는 코리아 스키디스 페타시스라든지 이쪽에 흐름이 있었고요. 카메라 모듈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됐었습니다. 나무가라든지 세코닉스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지금 확진자 수가 나오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오후 들어서는 이제 신약 바이오주라든지 뭐 5G 모든 이제 같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뭐 나포카대 쪽도 올라오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기 민감주도 다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 종목수가 많았죠. 네, 이런 일단 시장은 오늘 시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제 향후에는 좀 네, 시황 이야기를 별도로 해서 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듯이 이제 왜 제가 오늘 시장 흐름을 보여드렸냐면 오늘 시장의 흐름에 어떤 흐름이 나온 흐름들이 향후에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키포인트를 보여드렸죠. 납부가될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 게임주들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해주면서 새로운 그 게임을 그 NFT를 준비하는 그 기업들이 주목받았다는 겁니다. 뭐 이메이드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는 좀 실적이 잘 나온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 올라온 부분은 지금 이제 가상화폐도 가격이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낙폭 좀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리 상승 시기를 한번 먼저 돌아서 보면 2016년도 구간부터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년물 국채금리가 1.3대였거든요. 1.3에서 향후 2018년도까지 보면 3.2까지 올라갑니다. 네, 3.2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면 대부분 그동안 이제 그 시장이 꺾이고 이기 왔을 때는 IT 버블 터졌을 때도 언제 터지냐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몇 개월, 최대 뭐 6개월에서 뭐 1년, 그러니까 그때는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금리 인상을 다 올렸어요. 그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에 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때는 금리가 뭐 6%, 7% 정도가 이제 기본이었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그때 IT 버블이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이점 하나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만 올라간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다른 점이 빅테크 기업들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현금도 많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결국은 여기서 키포인트 말씀드리는 부분이냐면 꺾이는 시점 이때가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그 갈등이 터지면서 이제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키포인트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뭐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꺾이게 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때 이제 꺾이는 시점이 나오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전이고 임상 시점은 이렇게 2016년하고 18년도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지금도 이제 같은 시기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예,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1.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3에서 1.9까지 올라온 점 비슷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2016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비슷하다는 점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때하고 비교해서 보면 국제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 10년물 그 금리하고 그 2, 3년, 2년, 3년물 금리가 있는데 채권 있는데 이게 그 10년물 그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9대까지 올라왔는데 2년, 3물 단기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전 폭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단기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약간 성장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있는데 지금이 지금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3년물 그 국채금리 수요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그 금리 10년물이 올라가더라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예, 금리 차가 예,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과거에 그 시장이 꺾였을 때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예, 2, 3년 국채금리가 2에 가버린 거 역전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1년 뭐 후에 2기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A주에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역전은 아니지만 이제 차가 예, 그 축소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하고 보시면 축소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하죠. 2016년하고 7년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예, 그 10년 금리라고 3년 금리 올라가면서 금리 차는 작아지고 내려오고 있고 예,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같은 환경에 딱 맞아 떨어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이 돌고 도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이런 가정에서 이제 금리 상승기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실적으로 보면 예, 처음에는 흔들렸었죠.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2015년 12월에 처음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예, 그 내려가 보면 10월,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이때도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있었는데 좀 어렵게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막 변동성이 커진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내려왔겠죠. 그다음에 예, 그래서 아랫골이 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과정을 또 지나고 보니까 좀 2018년도까지 한 30%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실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때 잘했던 게 수출을 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금리 인상기 코스피는 상승했다.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경기하고 돌아가거든요. 예, 경기가 과열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경기 과열되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일단은 실적 장세로 인해서 30% 정도 예, 올라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그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따가 그래서 지금 흐름이 미국은 지금 현재 그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비슷하죠. 테이퍼링하고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그때는 2014년도부터 테이퍼링을 했고 예,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가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미국은 긴축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은 확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합니다. 2016년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융자 그 총액 증가율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 공급. 금리를 또 내리고 있죠. 이번에도 내리는 흐름이고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모습 몇 번 공급했었죠. 뭐 이번에 뭐 설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일본은 좀 흡수하긴 했지만 지금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미국의 소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돌아갔다면 일단 중국이 확장하면서 이제 제조업하고 연결돼 있겠죠. 제조업하고 연결되게 되면 이제 경기 민감 쪽이 많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점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어떤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연결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최근에 그 수출 데이터에서 1월달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제조업이 돌아가면 일단 관련된 기업들하고 섹터군들이 중요하게 작용되겠죠. 그래서 2016년도에 금리를 상승했을 때 2015년도에는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성장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때는 2015년도에는 금리를 인상 전이었기 때문에 성장주가 주요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가 상승률이 거의 100%대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죠. 성장주. 그리고 화장품, 계속 그 2014년도부터 상당히 이제 23년 그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화장품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좋았는데 이런 그 부분들이 2015년도에 갔는데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그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증권사라든지 이런 뉴스 보면 시장이 일단 환경이 바뀌면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1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다 안 좋습니다. 다 한꺼번에 다 안 좋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눈이 안 보이죠, 지금은. 이게 뭐 이쪽 반등 나오고 저쪽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안 가면 뭐 좀 그럴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속상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이제 속상해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가는, 반등 안 하고 섹터, 그러니까 왜 안 가냐면, 안 가는 거 나오냐면, 낙폭이 더 다른 종목보다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낙폭 가대주들이 먼저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제 흐름이 좀 맞춰서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 상황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좋지 않았던 게 첫 번째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5년도에는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우리가 철강도 포스코 대표 기업 포스코도 안 좋았죠.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온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도 은행 업종도 그렇고 반도체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은행 업종은 이미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기 민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경기 민감이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확실하게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지난 뭐 특강에서도 연결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이미 한 달 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은행주는 이미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지금은 뭐 SK하이닉스가 9만 원 찍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올해 뭐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들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유럽도 이 투자가 확대되는 점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이쪽으로도 장비 쪽으로도 계속 수혜되는 흐름들이 연결될 것 같아요. 복잡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도 42% 수익이 있었고요. 반도체는 43, 조선도 34,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제 포인트는 이제 경기 민감주면서 이제 그 2010년도 5년하고 6년하고 또 이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못 가는 업종군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못 갔던 게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도 있고 또 여기에 건설도 있죠. 정부에서 건설 물량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이제 큰 틀은 이렇게 잡아가서 보면서 이제 이쪽 하나의 그 새로운 흐름에서 또 가지 못했던 섹터군들, 이제 실적은 되는데 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요인에 못 갔던 섹터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부진했던 업종의 수익률의 역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으로 모든 거 아울러 봤을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항상이지만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반되는 회사들 다 이제 또 주목받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 건설 안에 기계업종도 있죠. 기계업종도 다 포함이 되죠. 기계라고 해서 또 뭐 건설도 있겠지만 또 2차 전지 장비 쪽도 다 관련해서 다 기계업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 흐름을 일단 제대로 알아놓고 가면 또 이제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을 압축해 가는데 중요하게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인 저평가 이벤트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냥 그냥 손으로 그려서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방향성을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렇게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고 시장이 급락 났을 때도 제가 일단 방향성 보고 그 기회를 좀 우리가 좀 잘 이겨낸다면 또 이제 좋은 또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 내려왔을 때가 이제 아래쪽이죠. 이렇게 터졌을 때, 아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그 기업들 실적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또 환산해서 포로했을 때 항상 그 저평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제 그때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중국 긴축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도 10몇 퍼센트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월봉이 짧게 보이는데 이때는 지수가 1000 정도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200에서 1000을 깨내는 흐름만 나오더라도 거의 뭐 10 몇 퍼센트, 20% 가까이 빠지기 때문에 큽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작게 보이는 거죠. 이제 긴축 다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 또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2달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퍼가 9배 수준 정도였습니다. 9배 수준. 리먼 사태 때도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금융위기. 금융위기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버블 때문에 그랬죠. 파생 상품에 이게 사슬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 리먼 브로더스란 기업이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 연결되니까 이 상품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때는 한 8배 정도, 장중에는 8배 정도, 이제 8에서 한 9배 수준에서 움직였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때도 남유럽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저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9배 정도.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9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대비해서 상당히 아래쪽에 내렸을 때는 쌌다는 의미가 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바라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컸었죠. 근데 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또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가정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는 한 100% 상승했었고요. 시장이. 그리고 나서 이때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린 30% 상승했었고요. 이때는 유동성 공급되면서 기업들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때 수출이 우리나라가 엄청 이제 성장을 보이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때는 뭐 조선 철강 쪽이 상당히 호황이 왔었고요. 중국이 살아나면서 이때는 세계적으로 가는 차화정이 살아나면서 급등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반도체 업종 지금은 지금 품목수로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한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이벤트 이후에 보게 되면 금리 상승계는 이쪽으로 이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수 방향성은 이쪽이란 거 왜냐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가해서 문제이지 적당한 순이면 상당히 이쪽 방향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뭐 자동차를 사더라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제 그랜저 가격이 한 2,000원,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4천만 원 정도 사야 되잖아요. 같은 급으로 본다면 그러면 남는 금액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 2,000원인데 이때는 6,000원 남는 500원 남길 때하고 2,000원 남길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수 방향성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니 아래쪽은 내려가거나 이때 내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 이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으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남유럽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입니다. 이쪽에 박스피라고 했거든. 이때 한참 박스피라고 그래서 상당히 갇혀있는 흐름이었으니까 다 지루한 건 아니었고요. 한쪽은 올라가고 예를 들어 차화정이 이쪽에 주도했다면 다른 쪽은 좀 쉬어갔겠죠. 이런 가정이 박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쪽 몇 개 섹터는 올라가고 또 나머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는 정중 흐름은 변동은 없지만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점이 있었어요. 특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방향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적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은 미국보다 더 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출의 주도주 섹터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수출 성장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조선하고 철강이 있었고 리먼 터지기 전에는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버블이 꺾이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차화정이 주도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이제 IT도 갔습니다. 상당히 IT도 많이 갔는데 워낙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뭐 300% 상승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도 이제 반도체가 주도했었고요. 지금은 또 반도체 좋죠. 전기차, 거기에 뭐 화학이라든지 뭐 정유, 조선, 건설, 기계 쪽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적 배터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반도체는 더 좋은 흐름 타고 있고, IT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 화학, 철강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수출 성장기의 흐름에서 보면 개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개수가 많으면 길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급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5개 품목에서 14개 품목이 플러스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수출이 기저효과가 아닌 실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개월 연속으로 매월 역대급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팩트,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니네 한국 증시
버블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수출 잘 되고 있다. 우리가 투자한 데서도 좀 이제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적은 나오고 제대로 이어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 계속 1월 중에 1위를 달성하고 있죠. 이제 계절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화학 쪽도 지금 1위를 하고 있죠. 예, 성장 40%, 기계업종도 14, 철강도 50%, 그러니까 50, 증가폭이 50%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철강. 그래서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도 올라간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간 부분이 있지만, 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30%, 2차 전지도 15%, 그리고 여기에 다 빠져 있는데, 성장 쪽, 예, 대표적인 게 시스템 반도체도 예, 30%대, 예, 이렇게 뭐, 그 전기차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 되면서 네, 이렇게 가는 반도체, 화학, 오늘 화학, 금호석유 막 예, 강하게 올라왔죠. 기계업종, 철강 이렇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경기 민감 섹터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또 거기에 회복되는 기업들, 회복되는 거, 니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기업 그 관련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예, 변목 현상 때문에 안 좋았던 섹터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가되겠죠. 예,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게 말씀을 또 나눠서 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장주들 중에서 실적이 되는 기업들, 뭐 2차전지, 소재라든지 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결국은 네, 올해 안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도 한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놓으시면 기준을 좀 잡아가면서 예, 이게 좀 보면서 이제 시장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뺄 건 빼고 또 추가해서 볼 건, 또 압축해서 볼 건 보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네, 좀 네, 기분이 좋네요. 또 향후 흐름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들 좀 이루어질 수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마지막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고수송조 가치 투자반 주식창에서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어려운 시장 또 그래도 네, 올해 한 해 농사를 함께 짓고 싶은 분들은 네, 여기 프로모션 있죠. 지금 1개월 33만 원인데 이제 1개월 무료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월에 33만 원. 여기 ALS 번호가 있죠. 1668-4734.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좀 달성했는데요. 뭐 여러분 작년에 보지만 지수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급락도 여러 번 있었죠. 한 5번, 6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움츠렸다가 또 올라갈 때는 또 활짝 꽃을 피우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은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668-4734 카드 결제 번호고요. 네,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뭐 네, 고려은단에서 뭐 100명에게 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 네, 커피 상품권도 1000명에게 좀 네,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에도 네, 다양한 네, 컨셉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